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 것이다. CJ 제일제당도 있고요, 풀무원도 있고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끼고 후발주자인 하림이 앞서가겠느냐. 그 와중에도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건 이 이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. 저 같아도 일단 1차적인 생각은 그럼 뭐 그냥 사 먹지 뭐 바뀌었죠. 근데 이제 밀키트를 보면요, 이게 물론 대기업에서도 만들지만 진짜 뭐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도 진짜 많이 만들더라고요. 많이 나오죠. 그리고 뭐 제가 뭐 다른 분들 인터뷰했지만 정말 내가 개인이 그냥 이런 뭐 밀키트 만들고 싶어 하도 이게 되더라고요. 뭐 뭔가 조금 과정은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, 진입 장벽이. 그럼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 하림의 밀키트가 뭐 작은 뭐 기업들이야 그렇다 치고 대기업도 뛰어든 이 밀키트 시장에서 뭐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.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가 하림을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밀키트 시장은 저희 마케팅으로 본다면 B2C 시장에 가깝습니다. 그렇죠? B2C는 대고객 시장이고요. B2B는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. B2C 시장에 가까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B2C 시장은 최근에 쉽게 진입하고 쉽게 철수합니다. 소위 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빠지고요. 될 것 같으면 막 우르르 몰려들어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B2C 시장, 특히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식품 시장에서 꾸준한 브랜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 가능성이 많이 높겠느냐. 요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이 밀키트나 아니면 종합식품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CJ 제일제당도 있고요, 풀무원도 있고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끼고 후발주자인 하림이 앞서가겠느냐.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만약에, 요건 아주 만약입니다. 하림이 목적으로 잡은 게 정말 우리는 식품기업이고 그 이후에 다른 스텝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.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식품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대박이 나야 돼. 이 상황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식품기업으로 컨버전하는, 바꿔가는 과정에서 뭔가 다음 스텝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이거는 1차에 불과해 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또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.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는 안 사는구나 라던가 아니면 1억 구성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구나 라는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고 2차적으로 뭔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하림이 이런 쪽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비자 데이터는 수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다른 사람의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의를 찾는다면 가능하다. 근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팔아서 정말 대박이 나야지, 우리는 정말 완전히 그냥 다 컨버전을 해야지,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작가님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? 저는 솔직히 말하면 후자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뭔가 모아서 다음 스텝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식품 가공을 그렇게 오래 한 업체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아예 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다는 건 이렇게 모델들을 동원을 해서, 그렇죠? 그리고 모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. 굉장히 좀 그분 모델료가 그렇죠? 그러면 우리 판관비가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그걸 그냥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렇다는 건 뭔가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림을 너무 복잡하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으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더 미식은 그만뒀어야죠.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도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건 이 이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. 그러면은 뭐 하림은 이제 그런 닭고기 외적인 이제 식품에 대한 걸 출시하면서 더 미식이라는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?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기는 해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하림은 조금 프리미엄화된 밀키트 시장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밀키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?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RM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레스토랑 간편식이라는 건데 전국의 맛집이랑 손을 잡고 그 레스토랑 이름을 가지고 내는 간편식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간편식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죠.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맛집이야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인지도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 그 애매한 시장이 조금 생기거든요. 이 간극이. 그러니까 일반적인 밀키트와 RMR, 즉 레스토랑 간편식과 여기에 따른 이제
그 애매한 중간이 생기는데 이 중간 영역을 조금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간 밀키트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건 사람의 정말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.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요. 그런데 이 밀키트가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발생을 하죠. 사람들이 밀키트라는 음식에 그만한 값어치를 지불할 생각이 있겠느냐, 여기에 대한 건 조금 물음표예요. 왜냐하면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밀키트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 같아도 일단 1차적인 생각은 그러면 그냥 사 먹지 뭐 밖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상 라면 같은 경우에 저는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. 맛있더라고요. 예. 근데 그 가격에 확실하게 설득이 되겠느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예. 약간 물음표가 좀 있는 거죠. 사람들한테 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해 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 가격까지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다른 걸 먹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다.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더 미식은 망했느냐,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다. 현재로서는. 그러니까 이 설득의 과정이 얼마나 더 가느냐라는 이런 부분인 건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대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.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을 좀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. 브랜드 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. 브랜드 외적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소식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아니, 브랜드나 뭐 그런 소식을 내가 알아야 돼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실 필요는 없으나 사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. 기업과 브랜드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. 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행동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다 관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랑 같은 사람이 그렇죠? 이렇게 정리를 해줄 때는 한번 좀 들어보시면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넓어질 것이다. 네, 이런 조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렌드 전문가 노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